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쓴소리도 안 받아들여서 결국 정부가 몰락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정권이 자,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쓴소리를 지금 현재 우리 저 마포탱크 위원장님께서는 예. 잘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의 언론 관계는 이재명 정권은 언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상하는 것이 있는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쓴소리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반응은 안 하겠죠. 그런 게 음, 나타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음, 근데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막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예, 이번에 뭐 김용태 뭐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렇죠. 얘기한 것도 그 뒤에 저 뭐 후속 보도를 언뜻 봐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아주 막 강력히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들을 보면은 이 어디를 가나 역시 항상 간신과 딸랑이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이 이 우대를 받는 사인을 보내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예. 음, 우대를 받으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 의식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폭이 좀 있는 편이겠죠.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죠. 않습니까? 예. 그 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뭐, 저, 경기도지사인가?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인터뷰하다가, 야, 그거 빼버려. 도지사 때. 아, 네. 맞아요. 예, 이런 거 하면은, 그리고 관력자들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 많이 좋아해요. 그래. 그리고 저는 사람이 생각난 그래요. 게 그 사람이 그렇지.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네. 그분이 처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했던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말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듣기에도 되게 빨리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읽으니까 기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우르르 손을 듭니다. 아, 죄송한데 너무 빠르다고. 예, 죄송한데 조금 천천히요, 천천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뭔가 무례하거나 공격하는 걸로 보이진 않았어요. 듣기에도 빨랐고 네. 기자들이 쓰기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 기자 브리핑에서 와서는 네, 질문 안 받습니다 하고 그냥 탁 나왔어요. 그 장면 아세요? 저는 그거는 보지 네. 못했는데 그거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것도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네. 그 브리핑룸에 보면은 기자단도 비추는 카메라를 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치. 저런 질문하는 기자 너 박제한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포인트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흘러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앵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맥이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우리 네. 김건우 특정 기자님한테 여쭙고 싶은 네. 거는 이재명 정부의 언론, 지금 네네. 현재까지의 언론을 봐오면서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첫 낙마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나왔고 그랬죠.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나오는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뭐 허니문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뭐 많은 비판적인 시각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보면은 지금 송미령 전 장관을 유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민주당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양곡법을 거부하게끔 맞습니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았으면은 아마 욕을 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내대표단을 불러가지고 왜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됐고 유임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언론이나 그런 데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유추를 해봅니다. 그럼 이번 쉽게 사건을 보면서. 좀 표현하면 언론을 적어도 뭉개지는 않을 거다. 네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해소하는 방법에서 네네, 조금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무시하지는 않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논리로서 거기에 해명을 하는 방법은 분명히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전자의 질문은 사실 이걸 깔고 하고 싶었어요.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
김민석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비난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네, 저 본인도 알고 있고 네. 요번에 국힘에 대표로 간 사람들도 그렇게 네, 네.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마포탱크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네. 김민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도 사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 맞습니다. 네, 네. 10시부터. 그러니까 저기 386 정치인들이 직업이 없이 생활들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마포탱크 위원장님도 뭐 횟집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일 전까지는 사실은 부인을 등쳐먹고 사는 거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어, 갑자기 예.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갑자기 숙연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신 거죠, 사실은. 정직하게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나쁜 형태가 이제 김민석 같은 형태로 나타난 건데, 그걸, 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네. 그 도움 주는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지금 당장에 정치 낭인일 때조차도 크게 보면은 그 먼 앞날을 내다보고 또 인간관계를 봐서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예. 특이한 사람들은 맞는데. 그럼 마포탱크 위원장님도 그렇게 앞뒤 계산에 안 내면서 몇십억씩 뭐 8억씩 6억씩 막 들어오고 이랍니까? 아니, 저는 뭐 그 정도 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 네. 잠깐만. 지금 네.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네. 투자 가치가 없다. 네.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또 함께 보시나 봐요. 김민석 보니까 지금 별로 싸우지도 않고 밍밍합니다. 생각보다 밍밍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저희 지금 감독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소명한 내용이 일부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네. 축의금,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에서 4억을 받았고 처가에서 생활비로 2억을 받았다. 그래서 6억을 소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자, 저 부분에 야, 그래요. 축의금과 저 출판 마포탱크 기념회로 4억을 위원장님께서 받았다. 딱 보시니까 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예. 어. 더 있을 지금 거라고 보는데, 예를 빵꾸가- 들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네. 예, 그럼 안희정이 거기서 추징금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추징금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기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음. 예, 그렇죠. 이게 충남지사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어.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선거를 훅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친구들이 걷어서 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안희정이 이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음. 사람들이 예, 그렇게 걷어서 주기도 하고. 아. 그런데 그럼- 김민석은 저 시기가 18년 동안 낭인 그렇죠. 시절이었는데 네. 그 낭인 시절인데도 참 끈질기게 민주당 간판 쥐고 있을 때 내가 볼 때도 참 신기했어요. 그치. 예. 사실 18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예, 네.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도 없고 의원도 없는데 이름만 쥐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죠. 맞아요. 예, 음. 맞아요. 그리고 길목을 지키고 마지막에 이름을 살려고 추미애 당대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름값을 잘 파는 거지. 그 정도 보면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집요한 친구이고, 예, 저처럼 뭐 게으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달리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요즘 시각에서 볼 때는 투명하지 않는 처리, 그 다음에 본인은 그때그때 돈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썼다고 하지만 네. 국민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인정하기 정말 어렵겠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우리 정치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뭐 변호사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일반 정치인 특히 우리 직업이 없는 386 마포- 출신들 같은 예, 사람들. 예. 마포탱크 위원장님처럼 이러신 분들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훌륭한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것이 공과사가 분명하게 되고
세무 문제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과 사라고 하는 게 구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예, 그리고 당연히 뭐 돈이 가는데 정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음, 이걸 공개화하는 거 미국처럼 네네. 모든 걸 다 공개화하고 그리고 어, 공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응징하는 방식으로 음, 제도가 마련돼야지 음. 저런 뭐 저기 출판 기념회 같은 비용 뒷돈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돼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음, 국민의힘에서 검은 봉투법 요것도 네네. 발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건강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음. 같아요. 예. 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하나 하고 네. 싶은데 이거는 좀 예. 기존 질문하고 좀 다른 측면의 예. 질문인데 네. 제가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 저도 평상시에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네. 그것도 책에서 읽어봤고 이런 건데 어떤 방송이 만들어지면 음. 그 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네네. 그 방송을 한다는 거 음. 폭스사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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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지만도 그 결을 같이 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방송에, 우리하고 다른 방송에. 네.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의원이 우리하고 다른 A라는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나토에 가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친윤떨거지들이 굉장히 찬성을 했었어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야 떠들 때. 된다. 예.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하고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토에 대한 문제를 픽해가지고 한 15분, 20분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내가 방송하면서 요걸래 며칠은 참 쉽지 않더라.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재명이를 민주당을 공격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에 지금 뭐 소각장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녹색당, 그렇지. 야. 예, 그다음에 저 민주노동당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음, 저는 그 아, 사람들의 벽이나 진짜 이런 최고야. 것들을 네.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언론사들은 보면 미국이 그렇다는데 뭐 대통령 선거 때 지지 후보 발표하잖아요, 미리 다. 맞습니다. 그- 예. 네네. 그리고 저- 그거에 책임을 지고. 네. 예. 저도 뭐 제가 얘기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많이 얘기하면 비판이 들어오고 이러면 난 그 비판에 대해 가지고 내 능력껏 답해주고 내가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앞장서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방송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방송이다. 그렇지만도 뉴스 엔진은 그래도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인데 우리 결을 같이 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영배 씨가 그런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참 공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음. 마포땡거에서도 똑같이 녹색당하고 같이 네. 협조를 해가지고 네. 어떤 목표를 이루고 네. 그래서 정치는 타협과 균형 감각을 잡아가는 예술이다. 뭐 안 그러면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치는 협상과 맞습니다. 타협의 네.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재보선 선거 때도 그렇고요. 또 총선 때도 보면 저는 그냥 그거 하나가 마음에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되게 열심히 선거 운동하시는데 조정훈 의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같이 운동을 그렇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 승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갈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네. 다르고 가치가 달라도 손을 잡을 땐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뭐 설명을 할 수 오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번 정부와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네.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의 쓴소리를 멀리 했다는 것도 포인트지만 네.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너무나도 가까이 했다는 것도 네.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봤을 때는 네.
좌파 언론 중에서 유튜버들이 네. 더 크고 더 영향력이 커요. 그죠? 네. 목소리도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뭐 매불쇼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뭐 똥볼도 네. 찼지만 자신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가 좌파 매체들, 특히나 유튜버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갈까? 이것도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봅니다만은 네. 그거는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유튜브 방송이 뭐 극우 유튜브다 안 음. 그러면 뭐 진보 유튜브다 음. 보수 유튜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유튜브를 대하는 이재명의 자세가 윤석열이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아, 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네네. 예. 자세가 좀 그래서 다르다. 공감해요. 예. 그거는 극우다 극자가 아니고 이재명이는 유튜브에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윤석열이가 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가 선별해서 택할 건 택하고 음.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이용할 건 이용하고 네. 이렇게 좀 가지만도 더 유연하게 사용하더라. 윤석열이는 믿잖아요. 믿죠. 그죠? 세뇌당하지 사실은. 세뇌하고 본인이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비겁하기조차 하니까 이 유튜브를 논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소리만 가까이 한 거죠. 그게 사실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쓴소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한번 고민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쓴소리라는 건 결국 정서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고치게 하거나 더 나아지기 위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쓴소리를 할 때 그럼 어떤 거를 구별을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저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비난은 뭐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거의 폭력에 가까운 언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비판은 보면은 그 어떤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제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을 때 이 정치인이라 함은 그 사람을 두고 비난이 아닌 어떠한 얘기도 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양한 얘기 들어야죠.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인간 세계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공존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게 공존하는 삶이 결국에는 인간 세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나 특정 누구의 집단만 얘기를 듣는다? 저는 그러면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참 부끄러웠잖아요. 네. MBC를 거의 뭐 왕따 시켰지 않습니까? 해외 맞아요. 순방 갈 때 비행기도 태우지 비행기를 태우지 않고 않았지. 이런 네. 정도였던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해외 순방하면서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악하고 교활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좌파 유튜브나 좌파 신문보다는 우파 유튜브나 우파 신문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자기가 둘러싸인 곳이 자기 지지층이 다 좌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듣는 얘기를 공고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파 신문이라든지 보수 신문이라든지 보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정치를 하는 데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보지 않겠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아, 그래요? 권력자들은 좋은 소리에 귀가 얇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싫은 소리 하면 다 싫어요. 네. 예, 그리고, 영악하고 교활한 건 맞지만, 싫은 소리를 참고 들을 권력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음. 야. 참 쉽지 네. 않구나.